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요양병원 사주기 인증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컨텐츠 제공하고 있는데 12장 총 12장 중에서 3장 오늘 환자 진료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 쭉 보시면 환자 진료 체계와 고위 환자 진료 체계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선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병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1.1, 3.1.2 그러니까 치료 계획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협의 진료 수행하는 거, 통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욕창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영양 공급, 욕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라서 되게 중요한 신체 보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3장 환자 진료의 첫 번째인 3.1.1 적시에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거죠. 역시 조사 목적 같은 경우 여기 밑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조사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3.1.1.1에 자 조사 항목 여기는 다 P예요. 그래서 구분이 S가 없어서 다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지 전산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상중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쵸? 여기 그러면 뭐를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에 어떤 점수를 줄 때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여기 인터뷰나 다름없거든요. 기준에 의해 3.1.1.1 보시면요. 환자 치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케어 플랜 수립하는지 그리고 치료 계획에 대한 거 차트 확인하면서 의사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환자 주요 상태에 대해서 경과 기록을 했는지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치료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상태가 변화된 거나 치료의 환자 상태 변화 이런 것 등이 꼼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직접 인터뷰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재수립하는 거 정기적으로 한 월 1회 최소예요. 이렇게 직접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간호 과정도 여기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무기록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때 따져보는 거죠. 환자 치료 계획, 간호 과정.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부서, 다른 그런 그 협업 부서에 전산에 그렇게 그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EMR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환자한테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진단명, 치료 계획, 예상 효과 요런 거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의사에게 또는 그 환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3.1.1.6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1은 의사와 환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 전산 화면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쵸? 요런 거고. 그 다음에 3.1.2는 협의 진료라고 해서 협의 진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스트럭처 상중하. 이제. 근데 이 협의 진료라고 하는 거는 진료과가 2개 이상이면 반드시 이거 미해당이 없어요. 2개 이상이면 과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규정대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 점수를 매기고 프로세스. 그 다음에 3.1.2.3에 타 의료기관의 협의진료 절차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거는 진료협력팀 진료협력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없으면 관련자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프로세스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내에 협진. 그 다음에 원외로는 진료 협력. 그쵸?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협진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는, 뭐, 진료과, 해당 진료과 컨설트. 그쵸? 컨설트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1.4에 통증에 대한 게 있는데 이 통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규정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래 환자에 대한 거, 입원 환자에 대한 거 다 초기 평가에 대한 거. 자, 그리고 그러면 평가를 했어요. 그럼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평가 수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조상목 항상 첫 번째에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니까 이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이 되게 많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켜져 있는지 2, 3, 4, 5 항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규정을 잘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실제 세팅도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일단 통증 관리는 외래는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우리는 어떤 진단명에 의해서만 통증 관리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입원 환자는 전체 다 해야 되고요. 이제 보통 바스라든가 NRS를 통해서 또는 얼굴 통증 왜냐면 말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FPS라든가 FLAC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 도구로 설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초기 평가 같은 경우는 입원을 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강도에 막 이렇게 묵직하다라던가 뭐 이런 양상 그 얼마나 자주 그러면 통증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막 이런 것들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입력을 했는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약물요법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케토락을 줬다던가 아이브를 줬다던가 또는 IM으로 주는 약을 어떻게 줬는지 비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백을 어플라이 했다던가 그리고 뭐 마사지 뭐 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요. 재평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입원 환자가 요양병원 같은 길기 때문에 상태 변화되면 월 1회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외래 환자, 입원 환자 통증 초기 평가 수행하는지 각각 조사항목 2, 3에서 확인하죠. 4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재 방법대로 이렇게 했으면 효과가 어떤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쵸? 뭐 NRS 예를 들어서 뭐 NRS를 예를 들게요. NRS가 처음에는 8점이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데메롤을 0.5앰프를 주세요. IV 슈팅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즉 효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평가 수행하는 거 요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3 영양에 대한 규정 쭉 이렇게 기준에 의해 1항목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규정에 맞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치료 시기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직접 하고 프로세스 영양 상담 밀라운딩 일지 같은 거 보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좀 자세히 조사 항목 1에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때 자, 식사 처방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식사 처방하는지. 자, 그 다음에 치료식을 설명할 때 이제 환자 보호자에게 이제 보통 수행을 하고요. 영양사님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치료식 이거는 주치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부가 설명은 이제 직접 영양사님이 가능하다. 영양사님이 가능하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치가 처방하고 꼭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치료 식사명은 뭐고 뭐 당뇨식이면 당뇨식 왜 이렇게 드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음식들 어떤 거 제한해야 되는지 그쵸? 자 이런 것들에서 식사 처방자 의사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식사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골라야 되고 자 주치 처방이 있으면요 설명과 함께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지시 처방으로 설명에 들어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영양사님이 이제 이 처방하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식사를 제공하는 거고 또 환자한테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낙상 우리 필수 규정에 있었던 낙상 플러스 욕창입니다. 그래서 욕창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 도구 브로슨 스케일 많이 쓰잖아요. 그쵸?
놀턴 스케일도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그 평가 도구가 신뢰받는 평가 도구, 그러니까 인정받는 평가 도구에 의해서 초기 평가를 수행하는지, 자, 그 다음에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욕창 예방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하는지 이런 거 다 실제로 확인하고 환자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요양보호사님 인터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욕창 관리 활동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요, 입원 환자 대상으로 브로드 스케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스케일도 많지만 이런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고, 입원할 때 먼저 초기 평가를 하고 정기적으로 주일에 보통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증도가 낮으면 월일에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이 주일회로 하죠. 그리고 자, 만약에 욕창 예방 활동은 가장 흔한 게 뭐냐면 피부 상태 관찰하고, 그다음에 뭐 포지션 체인지 해주고, 그리고 에어 매트리스, 에어 방석, 그다음에 고단백식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욕창이 있다면 이 욕창이 지금 분류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4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욕창 간호 드레싱 해주고 있다 그러면 어떤 뭐를 써서 어떤 재료를 토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호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기록으로도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사 항목 2, 3, 4번에 5번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욕창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게 관리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 도구 전산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체위 변경, 뭐 일지라던가 기록지 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욕창 환자 뭐 편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꼭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좀 항목이 미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요즘 되게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3.2.3입니다. 자, 3.2.3에 신체보호대, 이거는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 각 뭐 보건소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뭐 구청 같은 데서도 요거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증원에서 이걸 잘 보거든요. 자, 조사 항목 1번 보면요,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게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규정에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조사 항목 2부터 7까지 뭐예요? 이 구분이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사 항목 1에 있는 이 규정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용 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사용 중이면 이 환자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을 하는지, 또 정기적 평가를 했는데 신체보호대 사용을 어떤 때에 중단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부작용 예방 활동을 향해 뭐가 있고 어떤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신체보호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받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신체보호대는 사실 여러분들 신체보호대 과거 신체 억제대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주는 그 명칭, 단어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신체 보호대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억제를 하는 거죠.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체를 뭐 본인이 해야 할 수도 있고 남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호해준다 그래서 신체 보호대로 이름이 바뀐 건데, 요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2.3이잖아. 3.2.3의 조사 항목 7을 그래서 3.2.3.7. 그쵸?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 요거 좀 자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쭉 여기 하나하나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신체보호대 사용 대상. 어떠한 경우에 신체보호대를 사용해? 그 다음에 종류는 뭐야? 뭐 클로브이치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매드평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뭔가 장갑형도 있고요. 장갑형도 있고, 그 다음에 손목, 발목,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드시 응급 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바로 잘라서, 이렇게 응급 상황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왜 쓰는지, 어느 부위에, 뭐, 손목 보호대 할 건지, 발목 보호대 할 건지, 2번 묶을지, 3번 묶을지, 아예 결박할 건지, 등등의 그런 것들, 신체 보호대를 대신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그러면 이게 보통 정말 중요한 게 환자 보호자에게 특히 보호자,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이걸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신체 보호대를 한 사람들 평가 주기, 그 다음에 이 내용 어느 부분을 확인했는지. 자, 그리고 환자가 되게 이리터블했는데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사유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 이러면 신체 보호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는 환자가 뭐 숨을 안 쉬어. 그럼 응급 상황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럴 때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보호대 사용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예방 활동으로 신체 보호대를 한 40분에 관찰하고 10분마다 풀어준다라던가 그 다음에 뭐 운동을 시킨다든가 자세 변경을 시킨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해야 되고 기록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보호대 사용하는 직원들은 신체 보호대의 그 위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싫지 않으세요? 환자분들이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의에 의해서든 어쩔 수 없이든 어쨌든 그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되게 수치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신체 보호대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뭐 준수 사항 원칙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던가 신체 보호대 말고 다른 방법들, 그러면 그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기 전에 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쵸? 환자 권리. 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다 넣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순서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교육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교육 계획서. 교육에는 직원 교육에는 여러분 반드시 교육 계획서랑 그 다음에 교육 자료와 교육 회람과 그쵸? 다 하고 나서 교육 결과 보고서, 이게 4가지가 4종 세트라 그래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인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 그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신체보호대 사용 건수 조사, 제로 환경 캠페인, 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 방법 포스터 제작, 뭐 이런 것들 활동이 있죠. 그리고 이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 항목은 지금 앞에 여기에서 지금 3.2.3.1에서 그 S, 스트럭처, 규정을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규정, 신체보호대 규정, 여기 기준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병원은 이 규정에.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이 하나 조사 항목 2부터 7까지 프로세스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규정에는 있는데 그러면 규정은 점수를 상을 주겠지만 실제로 여기 조사 항목 3에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 게 없어. 그런데 어디에선 하고 있어. 근데 또 여기서 안 하고 있어. 그럼 뭐 중을 줄 수가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요양병원 인증
준비했을 때 우리 3장 환자 진료에 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내용들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필수 기준이 아니더라도 필수 기준 우리 1장에서 다 했지만 이제 3장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러분 다음에는 4장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곱씹어하는 이유는 이게 인증 준비의 시작이자 그죠? 기준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규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기초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곁에 두고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인증 기준이에요. 기준집. 우리가 기준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요거를 이해하시고 인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를 해주세요. 요양병원 인증 준비, 인증 기준집에 대한 여러분 무료 컨텐츠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